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60조 원을 쏟아붓고 루마니아가 줄을 서고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계약서에 사인하는 지금 이 순간, 정작 한국 투자자들은 이 돈잔치를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요? 글로벌 방산 시장이 폭발하는데 국내 투자자만 빠져 있다면 그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신한자산운용의 SOL K방산 ETF가 왜 지금 시점에서 주목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SOL K방산은 국내 방위산업 대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데 단순히 육군 장비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해군 함정부터 공군 전투기, 심지어 우주 발사체까지 망라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거든요. 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고 KED, K방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ETF는 K방산, K조선, 쿠주항공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연 0.45% 수준이고 배당은 연 1회 지급되는데 주로 4월 말 기준으로 5월 초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방산주 자체가 성장주 성격이 강해서 배당 수익률은 0.2% 정도로 낮은 편이죠.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 5개 종목 집중도가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6%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회사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항공 엔진, 우주 발사체까지 만들어내는 방산의 왕이거든요. 두 번째로 한화오션이 16%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잠수함과 특수함정을 전문으로 하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는 15% 비중으로 OFA 지식 경공격기와 KF-11 전투기를 생산합니다. 현대로템이 13%로 K2 흑표 전차를 만들고 LIG 넥스원은 10% 비중으로 청궁 IA 같은 유도 무기와 레이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HD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 재밌는 건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우주위성 관련 기업까지 소폭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ETF에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가 재무장에 미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이게 중동과 아시아로까지 번졌거든요. 특히 2026년 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 사이의 안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즉시 배치 가능한 무기를 찾는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무기는 성능도 검증됐고 가격 대비 효율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방산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이유는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 방산은 국내 시장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수출 주도형으로 체질이 바뀌었어요.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 루마니아 수주, 중동 국가들과의 대규모 딜이 이제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주 장호가 쌓여 있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 실적이 보장된다는 의미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니까 전체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즉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함정은 한 번 만들면 30년에서 40년 이상 운용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까 장기적인 먹거리가 되는 거죠.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리스크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인데, 방산주들이 지난 1년에서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수주 기대감이 이미 주계 상당 부분 선반영됐기 때문에 작은 악재만 나와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 급등 후 조정을 받는 구간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고점에서 물리면 상당 기간 고생할 수 있으니 진입 타이밍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정치적 변수예요. 방산 수출은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수입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국방 예산 방향이 틀어지면 계약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나 미국 같은 주요 수출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방산주는 즉각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한 상품이죠. 셋째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리스크입니다. 무기를 만들려면 철강, 비철금속, 전자부품 등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들 가격이 치솟으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서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수출 위주 사업이다 보니 환율 변동에도 민감한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에솔 K방산 ETF는 한국 방산의 국가대표급 기업들에 압축 투자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찰국가 포기와 각자 도생시대의 등장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방위 산업 증강 열풍, 마스가라고 불리는 미국의 해군력 복원 노력과 한국 조선업의 독보적 경쟁력,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 효과로 인해 폭발할 우주항공 분야까지 포함하여 장기적인 산업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죠. K방산 관련 ETF 중에 한화오션, 현대중공업을 유일하게 동시에 편입하고 있어 K조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ETF이며 쿠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도 가장 많이 편입하여 K방산, K조선, 쿠주항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옷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려면 실제 실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고 정치적 변수와 환율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당위 투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